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정무직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김홍일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십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집권 2년차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의 부분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그 수준이 역시나 참담합니다. 어디서 매번 이런 사람들만 찾아낼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한데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사들을 소환해낸 겁니다. 그렇게 쓸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이번 인사 중 한 명 역시 검사였는데요. 이 정권에서 유능한 사람은 검사뿐인 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입니다.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김영호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호 교수처럼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입니까? 김홍일 전 검사는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호 교수와 김홍일 전 검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에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한 데 대해 구제불능의 인사라며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이같이 일갈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를 겨냥해 극단적 남북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김용호 교수는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자 극단적 극우 인사라며 윤 대통령도 김 교수처럼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이냐고 반문했는데요.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선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으로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11개 부처의 12명의 차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이 중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운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뛰어넘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 대변인은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에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통일부 장관의 김용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 고검장을 지명하고 11개 부처의 12명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개각만 봐도 이 정권의 끝이 보입니다. 아직도 농공행상의 낙하산 인사, 꼽아넣기, 끼워넣기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남은 임기 내내 이러다가 임기가 끝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자도 한 자리 줄여 하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자 불이 나게 해외로 도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강제 진압하려 했던 작전 시나리오가 알려지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이런 그가 5년여 만에 해외 도피 생활을 끝마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불이 나게 입국해 자진조사를 받는 자수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단 한 차례로 끝났고 그는 보석 석방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게 무슨 역할을 맡길까요? 범죄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걸 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다시 재활용해 어딘가에 기용될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뭐든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나중에 계엄령을 써먹으려고 조현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겠죠.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상상하는 것들이 자꾸 현실이 되니 말이죠.